네, 시사 토크쇼 인천 포커스 제1부 나는 뉴스메이커다. 지난번에 그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의원을 그 우리 패널로 모셨을 때 그때 예고를 저희가 해드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쪽 지역을 같이 그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조택상 위원장을 모실 것을 이렇게 제가 암시를 했었는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조택상 위원장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급하게 조택상 위원장을 모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완전 스포티한 복장으로 저희가 물론 시사 토크쇼가 대본이 없습니다만 오늘 진짜 대본 없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택상 지역위원장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구, 동구, 강화, 옹진이죠. 그렇죠. 지역이요. 예. 네. 먼저 우리 그 파더TV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택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조택상 위원장께는 좀 제가 첫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 최근에 어떤 정당의 당 대표께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그제 돈을 벌질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조택상 위원장은 노동운동을 하셨잖아요. 현장에서 네, 하셨죠. 노동운동이라기보다 하여간 실제로 돈을 버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인천제철이었나요? 네, 인천제철로 입사했죠. 인천 입사. 지금은 현대제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 계시다가 정치계로 들어오신 좀 인천에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전국엔 좀 몇 분이 계셨겠지만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전부 노동운동가는 뭐 자칭 노동운동가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업을 위해서 네. 그 인천제철에 젊어서 입사를 해서 네. 뭐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27년을 근무했습니다. 네. 근무해가면서 제가 노동조합 이 대표인 위원장,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게 됐습니다. 그 노동조합 위원장이 되면 노사 간의 이제 분쟁에 제일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죠. 그 속에서 또 이 정치하고 연계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정치를 그 당시에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제가 할 수 없었던 거를, 이건 정치에서만 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노동조합에 우리 그 전국에 그 노동을 제공하는 우리 노동 형제들은 한마디로 바람이 더입니다. 더. 예.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더를 네. 추구합니다. 근데 네. 더를 충족시켜줘야 될 위원장은 네. 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녹록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의 정관사 더가 아니라 더 달라. 그때 모아. 모아. 그러니까 이게 리더 입장에서 그 챙겨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 노동을 했던 그 리더들은 최후에는 좋지 못한 소리를 듣고 떠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채우질 못했기 때문에. 그 뭐 욕구라는 건 무한할 그렇죠. 거니까. 결국 못 채우고 또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이제 나와서 또 채우려고 하다가 떠나고.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떠나서 나와서는 이제 정치권으로 이제 발을 둔 거죠. 새로운 세계에 가서 이 노동자의 바람은 우리 그냥 사측의 요구에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이제 지방선거에 처음 이렇게 발을 딛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물론 그때는 이제 진보정당 쪽으로 그렇죠. 나오셨던 거죠. 민노당으로. 그러니까 민노당으로 출마해서 동구청장에 당선되신 겁니까? 그렇죠. 그때가 그 어떤 그 진보정당 바람이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진보정당으로 어떤 기관단체장 된다는 것이 아직도 힘든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때 민노당으로 해서 당선이 되셨다. 어떤 그 배경이나 비결이 있었나요? 글쎄 뭐 지나고 나서 이렇게 느껴보면은 참 저도 참 스릴이 있었고 저도 또 믿겨지지 않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이 주민들이 좋아하는 우리 훌륭한 그 정치인을 뽑았을 텐데 그렇게 선택해서 뽑아줬는데 내가 조그맣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른이 되는 동안 그 훌륭한 사람들 다 뽑았는데
동굴 이렇게 만들지 않았냐. 그럼 차라리 나는 참 노동자의 한 사람이고 자랑스럽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 제가 내세운 구호가 못생긴 나무가 산처를 지킵니다. 아름다운 산처를 지킵니다. 였습니다. 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사는데 예. 내가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안 통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우리 주민들이 그걸 인정해 준 것 같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못생기시지는 않았는데 왜 못생기셨다? 그 얘기도 이제 네네. 반증법으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주민들이 그걸 인정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선자 발표할 때도 저는 딱 당선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셨구나.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예. 캠프에서 나오라고 자꾸 나오라고 해서 헛소시 나왔더니 예. 갑자기 제가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좀 상당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대도 많이 했고 또 과연 경험이 없는 행정 경험이 전무한 이 노동조합장의 출신이 과연 동구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좀 의아한 시선을 보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예. 지난 얘기지만 4년 평가를 좀 해볼까요? 동구청장 지내시면서 가장 큰 성과 뭐였습니까? 송림 오거리에 보면 지하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하 상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안반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7개 회사가 부도나면서 아주 장기적으로 그냥 폐쇄되어 있는 사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도를 상가로 쓰려고 하다가 못 쓰고 그냥 방치를 하면 거기에 물이 고이고 이런 물이 이렇게 습기가 고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런 막 모기들이 막 못 쓰게 되는데 그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가서 지금은 아주 최고 동구에서 제일 가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졌죠. 위에서는 안 보이지만 들어가보면 잘 돼 있습니다. 송림 오거리 지하상가. 지하. 거기 가면 우리 그 엘리드로 상추 같은 거 이렇게 야채를 키우고 있고요. 지하에서도요. 예, 지하에서. 그 책을 볼 수 있는 작은 독서실도 있고요. 주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좀 있고 유일하게 그 우리 동구청에서 제가 취임해서 CNN 그 직접 방송, 그러니까 생방송에 CNN과 NHK에 나왔습니다. 거기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공간 거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돈 2억 2천만 원 들여갖고 온 겁니다. 네, 그렇구만요. 좀 반대로 좀 아쉬웠던 점 있으신가요? 좀 이 부분은 좀 못하고 내가 임기를 끝냈구나 싶던. 제가 그 화수부도 네네. 화수부두가 이제 제가 취임했을 때 화수부두가 아주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물론 동인천역도 그랬었는데 화수부두를 그래서 거기는 폐쇄 공간입니다. 공장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안 살았는데 그래서 버스도 안 다니고 그래서 완전 섬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 그 인천에 화수부두 하면 최고의 부두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형편없이 돼 있어서 거기를 좀 제가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사실 아무 변두리에 있다 하더라도 같이 주민의 혜택은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게 그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아주 폐쇄 공간이라 이제 버스가 다닐 수 있게 하고 거기에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좀 이제 우리 근거리에 우리 도시 근거리에 부두가 있다라는 건 되게 이점입니다. 인천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근거리에 그 유원지든 아니면 무슨 뭐 어시장이든 이런 게 없습니다. 보면 다 공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 바다의 이 뷰를 볼 수 있는 곳이 다 공장으로 쌓이는데 유일하게 공장 속에 화수부두만 작지만 바다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이용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신선한 생선을 이렇게 직접 알 수 있게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그걸 마무리를 못하고
나와서 예.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도 그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제가 포인트를 두고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대답 안 하시고 나가면 후회하실 것 같은데 이제 2016년이죠. 2016년 물론 지금 정세로 보면은 앞서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면 진보인지 보수인지 잘 모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진보의 명확한 구분도 지금 사실은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어디까지 진보인지 뭐 이렇게 분명한 부분도 있는데 2016년도에 당시에 그 진보정의당을 탈당을 하시게 되잖아요. 하시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을 하셨는데 진보정의당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해했을 거고,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애연을 좀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건데, 네, 맞아요. 예, 가장 중요했던 거는 역시 위원장님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런 결심을 내리게 된 배경은 어떤 건가요? 되게 좀 민감하지만 저 대답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 민노당의 그 후보로서 또 구청장을 역임했고요. 그러다면 이제 민노당이 분열되면서 이렇게 그 정의당이 또 새롭게 진보정당으로 그 불림을 탄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재임에서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예. 구청장에 대임하면서. 근데 그렇게 내가 구청장에 좀 아쉬움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진보정당의 그 구청장으로 있어가면서 무슨 뭐 왕재산 간첩 사건이니 뭐 이런 거에 막 휘말려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뭐 공작 정치 뭐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도 그때 막 너무 억울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정말로 1%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간첩 왕재산 간첩에 내가 몰렸었습니다. 인천의 최주역으로. 나중에 뭐 아니면 말고 없어져도 뭐가 뭔지 몰라요. 저도 지금 어찌 됐는지. 근데 제가 이제 재임에 실패하고 2016년도에 총선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은 뭐 그러니까 총선에 임하는데 우리 지역이 워낙 넓은데 불구하고 강화가 또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더 넓어졌는데 그 선거를 해가면서 제가 총선 나갈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구청장도 단체장 한번 해봤으니 노동자가 일개 노동자가 행정기관의 그 단체장도 했고 이제 중앙정치에 한번 도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 약자들을 위한 뭔가 그 하나 시사점을라도 남겨놓고 내가 인생을 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어느 날인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지 난 몰랐습니다. 이제 나한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총선에 나가봤는데 거기에서 역시 많은 비토자들이 한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 정치라는 거 하고 우리의 그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야 우리 주민들이. 정직하게 하면 뭐 할 거냐. 그 정직이고 뭐고 이미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강 건너에서 메아리에 불과하지. 진짜로 일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나를 격화시켜 버리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렇게 저걸 받았습니다. 러브콜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 그 정의당에 무슨 뭐 당론이 뭐가 잘못돼서 이게 아니고 다 좋은데 제가 여기에서 나이를 이제 한 번 더 그런 정치 무대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은 많지 않다. 왜 또 후배들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또 오래 해서도 안 된다고 난 보거든요. 그렇다면 새로 민주당과 우리 정의당은 같이 뭐 초록이 동색이니까 뭐 내가 색깔을 뭐 갑자기 바꿔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내가 해왔던 생각을 조금이라도 그 확장시켜서 우리 노동자들이나 이 서민 약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면 이번 기회가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으로 갔는데 무슨 뭐 정치적 논리나 이런 부분에서 간 건 아닙니다. 네. 내가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 네. 정리를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떤 그 우리 조택상 위원장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당에 힘이 없다. 좀 힘이 있는 정당에 좀 소속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을 받았다 이 얘기시잖아요. 저를 미화시킨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 얘기 여쭙기 전에 사실 그 왕재산 사건을 여쭤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질문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걸 간첩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었던 건데 사실 이 사건은 이제 그 공안 당국의 어떤 조작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의한 걸로 지금 해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유혐의가 없어졌죠. 예. 예. 당시 그때 우리 그 노동당 출신의 두 분의 구청장을 같이 엮어보려고 했던 그런 것을 걸로. 맞췄었죠. 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돌아서 이 부분을 또 그래서 제가 사실 녹화 전에 얘기하기 전에는 안 하겠다 했는데 직접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지역으로 좀 네. 눈을 좀 돌리겠습니다. 이제 동구만 하시다가 이제 구청장으로 동구만 가나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을 되시면서 이제 4개국 그 여의도보다도 더 큰 면적을 지금 이제 다니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 막 영종에서 지금 오셨다 그러는데 각 지역마다 다 숙제거리는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역부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중구의 고민 중에 하나는 우리 신설되고 있는 영종, 가지고 있는 영종일 것 같은데 영종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자잘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네. 그 중에 지금 갑자기 도시가 팽창되기 때문에 네. 그 학교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 학부모들이 이제 젊다 보니까 목소리도 좀 네. 딴 분보다 조금 그 단기 연력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잘 네. 화합이 잘 돼서 아이들 문제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모여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밀되고 있다. 다른 지역은 애들이 줄어서 걱정인데 여기 슬픔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기쁨과 슬픔이 존치하는 곳이 우리 지역구입니다. 네. 제가 동구청장을 역임해가면서 슬펐던 것이 예. 학교였습니다. 네. 이거는 학생 수가 옛날에 뭐 그 동구가 그 교육 도시였었는데 네.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닫아야 되고 학교가 떠나고 뭐 그랬거든요. 송림초등학교 금년에 뭐 한 학생도 입학을 안 했다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영종도는 또 과밀학급이라니까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또 계속 뛰고 계신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중투위에서 네. 뭐 다시 재검토가 돼가지고 중투위라 하면은 어떤 중앙에서 투자심의 예. 심의에서 네. 위에서 이제 이게 국회죠. 그래서 네. 이게 이렇게 재검토가 돼가지고 네. 주민들이 이제 거기서 좀 반발이 좀 있어서 거기를 내가 다녀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 문제가 제일 많고 그래서 우리 홍인선 총장님하고 같이 좀 제가 현직에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전달 메커를 해서 네.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지금 뭐 연일 그 수도 연료 전지 발전소 때문에 사실 지금 힘든 지역입니다. 주민들 그렇습니다. 반발도 심하고요. 지금 단식 농성도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강릉에서 또 수도 탱크 폭발 사고도 있고 더 민심이 흉할 것 같은데 이건 해법이 없습니까? 참 이거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2017년 그러니까 허가가 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허가는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게 돼 있고 우리 그 시청이나 구청의 권한이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이미 17년도에 허가가 난 거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정복 시장님이 계실 때, 우리 이용수 청장님이 계실 때 난 거죠. 그래갖고 2018년도에 지금 현재 허인환 청장님이 당선되고 박남춘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쭉 내려오면서 모든 허가는 다 끝났는데 예. 마지막 허가는 뭐냐면 공장을 짓다 보면은 사무실을 짓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사무실 허가는 그러니까 건축물이거든요. 예. 건축물이다 보니까 구청장 권한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우리 허인한 청장이 해준 겁니다. 주민들께서는 그 자체는 모르죠. 예. 모르지만 결과론만 따지는 거죠. 허인한 청장님 이제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 허가를 그 행정기관에서 한번 허가를 한 거는 번복을 못 합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네. 번복을 하면 행정소송에 가면은 100% 기관이 집니다. 네. 패소합니다. 예. 그걸 또 그것도 역시 주민이 모른다는 사실이고, 예. 깎아본 거죠. 그러면 저기 공장이 근거리에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네. 아주 가까운 데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멀리 좀 옮겨달라 이제 그 얘기인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제가 뭐 실권자가 아니라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다고 뭐 제가 실권자라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정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어정쩡하게 그냥 주민들한테 좋지 못한 이야기 듣는 정도 선밖에 안 됩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럼 좀 앞으로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뭐 깎아보지만, 그 정부, 이게 수소에너지가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것도 앞으로 건축물 지을 때는 네. 연료에너지를 네. 넣어서 지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데 조금 왜곡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릉에서 이렇게 폭발 사고 난 거하고, 강릉은 말하자면 우리 주유소 탱크가 있는 거고요. 예. 여기는 탱크가 없습니다. 예. 그냥 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거기서 전기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저장소는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그 홍보가 잘못돼서 주민들은 뭐 수소폭탄, 뭐 내지는 폭발, 그래도 때마침 저렇게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건데, 예. 그래서 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잘못 온 건지 잘못 생각한 건지, 정부에서 그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수소가 유일한 미래의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어렵고, 지금 내가 현직이라면 네. 어떻게 뭐 정부하고도 뭐 예. 가서 진짜 강하게 한번 해갖고 뭐가 안전한지 이런 걸 해보겠는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강릉에 폭발이 나면서 주민의 안전 대책을 정확히 다시 되짚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인천시나 예. 우리 동구청에서 그거를 주민들의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네. 안전을 좀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곳곳에서 지금 원해의 어려움이 지금 자꾸 이렇게 표출이 되네요. 예. 그래서 여의도는 무조건 배지를 달고 봐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지만, 예. 지금 강화옹지는 이제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접경지에서 발생되는 그런 민원을 이제 또 위원장한테 많이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좀 있나요? 강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거기 가면서 뭐 민원이 아마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 제일 이제 특이하게 나타나는 거는 이 철책선이 예. 강화에 우리가 이제 긴장이 조성됐을 때는 남북이 예. 이 철책선이 지금 강화 그 해변을 따라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또 예. 교동 같은 경우는 선 전체를 전체가 똘똘 말아놨습니다. 네, 그렇죠. 똘똘 말아놨어. 그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사실 거기 뭐 사람이 사는 곳을 이렇게 둘러놓은 거나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좀 약간 화해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네. 남북이 완성은 안 됐었어. 예.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거 뭐 필요 있냐 이거 빨리 치워라. 그래서 저도 치우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예. 몇 번 주민들하고 이제 간담회도 갖고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박남준 시장님을 모시고 예. 거기 가서 이거 치웁시다. 예. 그랬더니 우리 박남준 시장님도 좋아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난 국방부하고 이렇게 협치가 되면 바로 다 치울 수 있는 줄 알고 좀 쉽게 생각했었는데 또 유엔하고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유엔사 문제점이 있어서 그 마음대로
철거를 못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주민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 문제예요. 그렇죠. 주민들은 철조망 구입 사람이 그냥 치우라면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땅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이니까 뭐 군에서만 치면 치겠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겠죠. 군에서만 예. 인정하면 근데 네. 그게 아니에요. 야. 그래서 그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구만요. 그 옹진은 지금 어떻습니까? 꽃게잡이철일 것 같은데 옹진 지역 옹진이 이 꽃게가 해를 걸르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잡히면 한 해는 또 안 나오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예. 금년에는 지금 꽃게가 안 잡혀서 어민들이 막 울상입니다. 가지는 안 잡히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 동안에 이제 우리 옹진 어민들이 조업 구간을 좀 넓혀달라고 네. 무수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우리 정치권에 이제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예. 우리 특히나 이제 박남춘 시장님한테 요구를 많이 해서 박남춘 시장님이 예전에 또 해양수산부에 있어야 전문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이 구역을 넓혀줬어요. 예. 넓혀주면 이제 넓혀준 만큼 많이 잡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때마침 이게 꽃게가 안 잡혀요. 그래갖고 아이고 그거 울상인데 이걸 어떻게 뭐 더 잡게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이런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렇게 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게 매일 뛰어다니시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저희가 이게 막 그 영종에서 네. 오시는 위원장이 막 그렇게 급하게 도로에서 막 납치하듯이 그래서 복장도 막 이렇게 막 스포티하십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 4개 지역구를 관리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제 총선도 이제 D-Day 1년도 안 남아 있는 상황이 되고요.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뭐 지금 동구청장 나갔을 때처럼 또 뚜벅이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실 것 같지는 않으신데 어떤 전략이 있으신 거예요? 글쎄 뭐 정치 철학 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 철학이 있다 개인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가 가진 그 철학 나름대로 있는데 저는 그 정치를 뭘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뭐 이런 걸 막 많이 알아서 네. 그거 갖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뭔가 큰 걸 뭐 이렇게 해서 변화시켜 갖고 내가 뭔가 하겠다 그것도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래의 정치는 우리 주민에 의해서 군림하지 않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뽑아놓고 그 사람한테 군림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의 낮은 자세의 정치인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슬비에 옷이 젖을 정도로 예. 우리 주민들에게 와닿는 정치를 일단 먼저 해야 된다. 아주 간단하게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예. 뭔가 큰 거를 내가 이루어서 뭐 다리를 뭐 어디다가 건설하고 어디 뭐 빌딩을 져갖고 무슨 호텔을 유치하고 이거는 네. 그 주민들한테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난 봅니다. 네. 그건 진짜 정치적으로 그거는 머리를 맞대 여야를 막론하고 맞대고 그런 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예. 국회의원은 내 지역구 사람들 이제 어디가 아픈지 진짜 몸으로 느낄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편하게 아주 언제나 불러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정치인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중에 내가 대한민국의 300분의 1이라면 내가 그 사람이 될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주민의회 군림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그리고 그 낮은 자세로 임하는 정치인이 필요하고 평범한 정치인을 되기 위해서 지금 뛰고 계시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약속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인사 말씀인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마지막 인사 말씀 하시죠. 예. 우리 중구, 동구, 강화, 옹진 주민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주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큰 공약을 걸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거는 저는 뭐 공약을 걸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솔한 모습으로 주민의 마음을 얻고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낮은 자세로 살 수 있는 그런 그 정치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그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저택상 그 더불어민주당 중구 동구 강화 옹진군 그 지역위원장이 모시고 오늘 나는 뉴스메이커다 진행을 했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 이웃집 아저씨, 푸근한 아저씨, 정치인 냄새가 안 나는.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제가 패널을 초청할 때 약간의 뼈대 질문을 사전에 그 보좌관 있는 분들, 보좌관들이 저 요구를 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뼈대는 알고 들어오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해시잖아요. 보좌관이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현장에서 지금 부딪혀서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포근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좀 제가 선물로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 지역에서 또 활동하시면서 저희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보 있으면 다시 이 자리에 불러서 또 상황을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는 계기를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